자, 오늘 내일 해가지고 사실상 이게 4개년이에요. 3년간이라고 돼 있는데 4개년 판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시간이 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내일 저녁도 보강은 잡아놨어요. 잡아놨으니까 좀 염두 좀 해두시길 바라겠고. 일단 뭐 앞에 죄형법정주의나 이런 쪽에서요 꼭 필요한 부분만 일단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좀 많이 실어놔가지고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성문법주의 나오죠. 얘는 꽤 오래된데도 여전히 이쪽 저쪽에 시험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이게 이제 성문법주의 관련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129조, 이게 뭐예요? 뇌물죄죠?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에 관해서 하위 규범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했다 돼 있는데, 자, 이게 이제 포괄임금 지원칙에 반하느냐 하게 되는데, 자, 공기업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획재정부 장관 이 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 위임한 게 더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괄임 반하지 않습니다. 잘 나오는 판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랑 작년이랑 해서 유독 특히 이제 소급표 금지원칙이랑 그 다음에 나중에 장수적 적용 범위, 시간적 적용 범위 보게 될 건데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뭐 개정된 성폭법 16조 2항은 법원이 성폭력 범죄 범한 사람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 3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고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런 게 다 뭐죠? 보완처분이죠. 원칙적으로 보완처분은 당연히 소급표 금지원칙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긴 뭐라고 돼 있어요? 부칙 제1항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개정특례법이 시행된 11년 10월 8일 이후에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것도 실형 선고할 때 병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예요? 부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칙 때문에. 그래서 원칙은 당연히 이런 부칙이 없었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했을 건데 예외적으로 부칙에서 소급 적용을 막아놨어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좀 별표 좀 쳐두시고 이건 부칙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1조 2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범죄 후 판결 선고 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법령이 폐지됐었을 때 면소 판결을 선고하도록 돼 있죠? 면소 판결을 형사소송법 326조에 따라서 면소 판결을 선고하도록 해놨는데 주의해야 될 게요. 그거는 뭐죠? 정당한 법령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요.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재 위헌 결정으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했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됐대요. 이게 명령규칙일 때 대법원의 심사권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면소 아니에요. 무죄 판결입니다. 이 판례도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도 진모 같은 데 푸셨겠지만은 무죄 선고입니다. 이거 1조 2항 적용 사례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예전에 이제 형소랑 관계됐던 건데 원래요. 면소 판결 사유에 대해서는요. 항소가 되지 않아요. 면소 판결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해달라 그랬을 때는 상소에 이익이 없는 걸로 봐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사례였냐면 재심 청구됐었는데 재심도 어차피 재심 개시 결정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일반 신급하고 똑같이 가요. 그래서 재심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폐지가 헌법에 위배돼서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대요. 자,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소가 인정됐던 겁니다. 그래서 325조 전단을 규정하는 범죄도 되지 않은 때 무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316조 4호에서 정한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뒤이어서 나오면 어떤 거가 되냐면 결론적으로 뭘 인정한 거예요? 면소 사유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무죄 판결 선고 구하는 상소이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건 형사소송이 더 중요한 겁니다. 형법 내용은 앞에 세 줄이고 뒤에 내용이 형사소송 내용이에요. 같이 좀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저기 뭐 우리 변시에서도 올해도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이제는 뒤쪽에 형소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있죠? 이 동네들은 실질적으로 나오기 힘듭니다. 이건 그냥 법률 해석이에요. 해석론. 해석론이라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법령과의 비교 차원에서 소급을 제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어떤 시험에도 나온 적 없어요. 낼 수도 없고. 그래서 3, 4, 5번은 일단 패스합니다. 6번까지 마찬가지. 다만 6번은 어디 시험에서 한번 봤었는데 일단 잠깐만 말씀드리면 보세요. 6번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 언더라인 바로 갑니다. 성폭력 특례법 부칙 7조에 따른 소급적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 지문 자체로 제 기억에 어디 시험에서 한번 나오는데 법원직에서 나왔던가 그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툭 하나 던져놨어요. 근데 이것도 실제 시험에 나오긴 좀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라서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넘어가시고 자, 내려갑니다. 명확성 원칙으로 바로 가서 볼게요. 명확성 원칙.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뭐라고 돼 있어요? 괄호에서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지지 반대하는 것. 이게 명확성에 반하나요? 누가 봐도 지금 이해가 되죠? 명목여하 불구하고 어쨌든 금전이나 물질 지지 반대하면서 되는 거 안 된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 거 아니고 포괄임에도 반한 거 아니라 그런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판례가 보시면은 자, 한번 읽어보는데 이거를 갖다가 법행에서 쓸데없이 내는 바람에 일단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법률 해석론이긴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5조 1항에서 19세 미만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해당하고 다시 재범 위험성이에요.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는데 자 9조 1항 단서에서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같은 한 각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이렇게 이제 이게 신설이 된 거예요. 신설이 된 건데, 자, 바로 저기 파란색으로 갈게요. 그 다음 단락. 개정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아예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놨다고. 자, 그래 놓으니까 피고인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잠깐 봅시다. 법 부칙은 이와 달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거기에다 괄호 좀 쳐두실래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 그 부분 부착기간한을 2배 가중하도록 한 9조 1항 단서에 대해서 소급 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19세 이상인 사람 또는 뭐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거기 읽어봤을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신설 전에 시행 전에 범한 범죄도 적용한다고 됐거든. 근데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그 얘기가 없어요. 이랬을 때 대법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한 거예요? 결국 입법자들이 19세 미만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률 시행 전에 범한 자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본 겁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참 내기가 힘드는데 저기 법행에서 한번 냈어요. 거기 옆에 날개도 써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죠. 날개 1번 보시면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있고 그 규정의 소급 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 규정이 없대요. 명확한 경과 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소급 적용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이나 법 부칙에서 일부 조항을 특정하여 소급 적용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세요.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 근데 19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도 적용한다 해놨으니까 입법자들이 19세 미만은 소급 적용 안 하겠다 이런 의사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 정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2번은요. 아마 우리 시험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이게 이제 홍삼 절편하고 또 이제 하나 비교 판례가 또 있어요. 좀 말씀드릴 텐데, 자 간단히 한번 얘기하게 되면은, 자 이게 이제 예전에 특정 지역에서 한우 키웠던 그 사례랑 같은 취지예요. 자 여기도 문제를 보면 문제가 아닌 판례 지문을 보시면은, 자 파란색 표시 볼게요. 파란색.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 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 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 판매자명의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A 지역 홍삼이 되게 유명한 동네 홍삼이야. 그리고 별로 유명하지 않은 B 지역에서 같이 이제 재배한 홍삼을 같이 섞었어. 그래놓고 어디 표시를 한 거예요? 유명한 A 지역으로 표시를 한 거라고. 이랬었을 때 어떻게 됐다? 이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라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뭐 쉽게 해서 성분의 70% 이상이 그 지역으로 됐을 때만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를 처벌하게 되면 이거는 죄형법정지 유추해석 금지